어제 뉴스룸은 방첩사가 최근까지 군 안에서 정치 사찰을 했다는 현직 간부의 폭로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언급하며 진상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별다른 근거를 말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다는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렇게 단정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면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도중 JTBC에 어제 보도 얘기를 꺼냈습니다. 국군 내 모 부대에서 더 일찍이냐 이찍이냐 이재명 찍었냐 안 찍었냐 이거를 제가 취임한 이후에도 그런 걸 조사를 했다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부인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도를 했다고. 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럼 사실과 다릅니다. 방첩사 현직 간부의 육성 폭로 내용을 곧바로 부인하는 장관의 답변에 이 대통령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누가 녹음을 해서 어디 방송에 냈던데 그러면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렇게 단정할 수 있을까? 안 장관은 보도 이후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미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다고 단언했습니다. 제가 다각도로 오늘 아침에 그걸 보고 확인하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일단 조사본부로 하여금 조사를 의뢰하고 왔습니다만 확인해 보니까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무장관의 답변에 일단 수긍하면서도 다시 조사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나중에 그럼 저도 하나 보고는 안 해주세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 그래? 네, 그 결과 보고를 한번 나중에 해주세요. 국방부 장관은 내부자 육성으로 제기된 사찰 의혹을 불과 반나절 만에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했지만 1990년 윤석양 이병의 폭로, 2018년 JTBC의 계엄 문건 보도, 2024년 12.3 불법 계엄 등이 벌어졌을 때마다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방첩사의 사찰은 사실이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이처럼 안규백 장관이 방첩사 내부 고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내부 고발자 A씨는 지시의 내용과 장소, 시점까지 또렷하게 저희 취재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필중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무엇을 근거로 내부 고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을 하는 걸까요? 네, 어제 방첩사에서도 A씨의 폭로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 입장을 JTBC에 보내왔습니다. 보도에 앞서 해명을 요구하자 5시간 만에 이런 답변을 해온 건데 안규백 장관도 방첩사에 이런 보고만 받고 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방첩사는 전국에 파견 부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인이 제대로 됐는지 보도 내용을 부인하기에 앞서 확인이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예, 사실이 아니라는 방첩사의 보고를 듣고 그대로 방첩사의 입장만 되풀이한 게 아닌지 계속 따져봐야겠네요. 방첩사 간부 A씨는 정치 사찰과 관련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A씨는 계엄 찬성과 반대 발언을 한 사람들을 캐보라는 얘기를 자신이 똑똑히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조사 지시를 받은 대원이 요즘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라며 난감해하는 말도 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들은 장소와 시점 등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자세히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네, 방첩사는 워낙 폐쇄적인 조직입니다. 보안사, 기무사 시절에도 언론과 시민사회,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적을 할 때 비로소 진실이 드러났잖아요. 그때마다 방첩사는 주로 사실이 아니다. 국방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 방첩사가 기무사였던 시절이죠. JTBC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위수령, 즉 특정 지역에서 군 병력을 출동시키는 조치를 검토했다는 문건을 입수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당시 국방부는 이렇게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고요. 하지만 기무사가 위수령뿐만 아니라 계엄령까지 준비했다는 사실이 JTBC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까지 터지자 기무사는 이렇게 한겨울에 현충원에서 손을 씻는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네, 이름을 4번이나 바꿔가면서 변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방첩사는 12.3 불법 계엄의 주역이 됐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진상조사를 지시했으니 그 결과도 지켜보고 또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김필중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제 요 이후 시간은 제가 오혁진 기자와 함께 오혁진 기자와의 내용 취재했던 내용도 되겠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 방첩사나 정보사 관련된 내용들 좀 얘기를 더 할 텐데 30분 될 때까지는 곽유신 기자한테 요거 좀 더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 왜 문상호 정보사 사령관이었죠?
이게 자백유도제라는 내용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름은 자백유도제라고 붙어 있는데 이게 뭐 희한한 그 안 좋은 약들 섞어놓은 거더만. 저 보면 벤조디아제핀, 펜토탈 나트륨, 프로포폴. 저 제일 익숙한 건 프로포폴인데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저게? 네, 그러니까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진짜로 이런 약을 먹여서 사람을 약간의 이제 약간 심신 상실까지 아니지만 좀 미약한 상태로 만들어서 쉽게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저렇게 약물에 의존하는 게 당연히 인권적으로도 말이 안 될 뿐더러 그렇게 해서 나온 발언의 신빙성도 정확히 확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약간 내가 취해갖고 얼떨결에 이야기를 한 그러니까, 건지 아니면 네. 진짜 진실을 말한 건지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건데 저런 거의 보통 저희 예전 화학 시간 말고는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단어들까지 화학 시간에 나오면서 들어봤어요? 난 못 들어봤어. 예, 그런 약물들 이름까지 나오면서 자백 유도제를 썼다라는 게 나온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어쨌든 문건이 나온 거잖아요. 예. 추적해 줬다고 하는 거니까 이것만 사실 엄청 충격적인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문상호라는 인물이 국방부 특수본 조사에서 이걸 자기가 진술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노상원의 지시였다. 예, 한 달 전에 했습니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문상호. 예. 아,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게 실제로 정보사 안에서 약물 씁니다. 예. 실제로 이거 뭐 할 때요? 진술 유도할 때요. 제3국에서. 그러니까 자백을 받아내려고 할 때. 실제로 씁니다. 2001년까지 실제로 썼고요. 문건을 작성했던 거는 1992년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건을 작성한 게 30년 만에 작성한 거고요. 이거를 제가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문건을 작성한 건 2024년 5월입니다. 예. 노상원이 문상호한테 전화해서 작성하라고 했고 시켰고. 문상호가 정보사 특수처장인 안모 대령에게 지금은 정성욱 대령이 있던 자리인 이사업 단장입니다. 예. 안모 대령이 이거를 현 속초부대장인 이모 대령하고 작성한 겁니다. 속초부대장이라고 하면은 그 HID. 그렇죠. 예, 그 국방부장관. 부대장입니다. 예. 예. 그쪽에서 작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멤버들이 이걸 작성해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선관위 직원들. 참. 아니, 자백을 네. 유도하는. 네, 네. 자 이게 연결시켜서 보아야 돼요. 뉴스를 네. 이렇게 단절해서 보면 이거 뭐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기존에 보셨던 뉴스에 보시면 뭐 짝두, 뭐 케이블 타이, 뭐 이게 소위 말하는 뭐 야구 배트 이런 것들 막 구입했던 정황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기 좋은 말로 고문을 해서 본인들이 필요한 진술을 받아내려고 했다. 예, 예.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가혹행위를 할 만한 도구 외에 약품까지 있었다. 예. 지금 그 얘기가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자기들이 부인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문상호란 사람이 국방부 특수본에서 조사 받을 때 이제 진술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네네. 이 사람은 이게 아마 플리바게닝이 있으니까 사실상 네. 본인의 보여지죠.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사령관이 인정한 내용이야. 이건 이제 공식적인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수밖에 없죠. 뭐 유튜브라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미친놈 아닙니까? 네, 이게 노상원. 문제가 또 근데 어쨌든 문상호랑 노상호는 재판에 넘겨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령 2명은 아직 현직이에요. 징계도 안 받았어요. 예. 더 웃긴 거는 내란 특검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적도 없습니다. 특검팀에서. 예. 그러면 이제 국방부 안에서 왜 TF 있었잖아요. 예. 헌법 수호 뭐 TF. 헌법 존중 TF. 예. 네, 네. 여기서는 어때요? 거기서 이제 제보가 들어갔던 내용이에요, 이게. 제보가 예. 들어갔다. 자백유도제가. 일정 부분 체크가 되긴 되군요. 좋습니다. 요 얘기도 좀 더 해봐야 되고 한데 시간이 지금 4시 반이 돼가지고요. 네. 우리 이거 윤희용 대표 또 곽우신 기자 그리고 오윤혜 씨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 텐데 곽우신 기자는 안 바쁘면 있어도 돼요. 바빠요? 얼마나요? 하는 거 봐서? 10분 15분 정도. 아,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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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러면 우리 오윤혜 씨하고 윤희용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관련 이야기 조금 더 해보죠. 문건 얘기가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예. 90년대 작성됐다가 지금 거의 30년 만에 작성이 됐다는 예,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문건이 가지는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작 비문이라고 볼 수 있는 문건인데 예. 보통 이제 정보사에서 공작 비문이라고 작성해서 이제 작성해서 특수처 안에 보관한 문건은 실행을 의미합니다. 실행이다. 예. 문건이 만들어졌다면 실행할 거다. 예, 아하. 무조건적으로 실행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2001년까지는 작전만 했었지 문건을 실행한 적이 없고 예. 90년대 초까지 굉장히 위험한 사안이기 때문에 문건만 작성해 뒀던 겁니다. 아하. 근데 이거를 이제 노상원이 30년 만에 다시 작성하라고 하니까 노상원이 부활시킨 거네요. 그렇죠. 말하자면. 그러면 노상원은 이때 민간인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들의 목적은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예. 이 일종의 뭐 고문용? 뭐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용도가 아니라? 이 내용을 3개월 전에도 기사를 썼었는데 예.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인정을 유도하는 아.
부정선거 음모론이 아니었다. 부정선거는 사실이다라는 식으로 진술을 유도하는 그러니까 형태로. 누군가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와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도 선관위 직원이.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온 걸 보게 되면은 먼저 협상을 시도해보고 협상이 안 되면은 신체적, 정신적인 어떤 뭔가 고문 단계로 그렇죠, 넘어가고 예. 그러고 나서도 안 되면은 이 자백 유도제 문건에 써인 걸 쓰겠다는 이런 예, 3단계에 걸쳐가지고 예. 지금 프로세스를 하겠다는 만들어 거잖아요. 놓은 거잖아요. 네, 이미 예. 그러니까 상당히 구체화된 프로토콜을 만들어 준 예. 거잖아요. 시나리오를 짜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로 쓸 걸 염두에 두고 만든 예. 거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아까 30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상상도 못했던 일이.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이해하기 힘든데 이게 지금 이 문건이 나온 것을 지금 노상원이 뭐 여러 혐의가 있습니다만 수사 2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사실은 그 직제에 없는 거잖아요. 없죠. 밖에서 만들어서 무언가 이런 고문을 한다든지 뭐 누군가의 자백을 얻어낸다든지 이런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단이라는 표현 자체가 누군가를 족치는 자리다라고 예. 본다면 지금 이거를 특검에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예. 적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 문건이 나왔으니까 예. 누군가가 만들어서 보고 받은 사람이 나온 거니까 예. 증거가 될 수도 있겠군요. 당연히 그렇죠. 어. 예, 그리고 이미 작성자하고 논의했던 사람들까지 특정이 됐어요. 네, 제가 일단 종합특검팀에다가 실명은 다 말씀드려 놓은 상태인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가 당연히 이루어져야겠죠. 그렇군요. 예. 그래요. 이게 내란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대부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정치인 집단들이 있었죠. 윤석열을 필두로 한 그 내각이 있었고 대통령실이 있었고 뭐 그들의 한 덩어리가 있고 예. 사실은 또 한 덩어리는 군이잖아요. 이 군에 있었던 수많은 얘기들 하면서 군 밖에 있었던 노상원까지 여기를 이제 같이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간 다리가 됐던 건 김용현이었을 것 예. 같고요. 그 외에 검찰 집단이라든지 뭐 또 다른 공무원 집단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덩어리로 볼 수 있는 건데 군 내부에서 가장 어찌 보면 그러니까 상상도 못했던 영역들이 벌어진 데가 여기 아니에요 지금. 노상원 수첩으로 대표되는 참나. 어떤 목적으로 이런 내용을 지시했는지는 모른다라고 이제 문상호 전 사령관은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데 그거는 저는 좀 헛소리인 게 모를 수가 없는 거 네. 아니냐고. 아니 문상호가 직접 국군 수도병원 가가지고 이 약물이 있는 점지 체크까지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자기 부관이랑 같이 가서 어허. 헛소리죠. 자기도 뭔지 몰랐다? 그러니까 저희가 12.3 내란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촉발된 이런 것들을 회고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다소 희화되거나 좀 우스워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윤석이 너무 어설펐네, 뭐 맞아요. 롯데리아에 모였네라는 네. 게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 외피를 조금만 벗겨놓고 보면은 되게 심각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고 예. 실현이 될 뻔했던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제 와서 그거를 비웃으면서 조롱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 건가 싶고. 그렇죠. 사실 생각해보면 끔찍한 거죠. 예. 끔찍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중동에서 전쟁 벌어져서 뭐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보도로 접하는 거라든지 들려오는 얘기만 들어도 우리가 그런 평가들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상상을 해보면 쥐도새도 모르게란 말이 여기 쓰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어떻게 끌려가서 어떤 일이 있었을지 모를 그게 선관위 직원이었을 수도 있고 뭐 저희가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 누구도 뭐 이렇게 명단에 이름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럼 일반 국민들에게는 무엇이 돌아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진짜 이게 노상원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뭐 버거보살 뭐 롯데리아에서 회의했다 그래서 뭔가 희화되고 다른 데서 그렇게 소비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사람 육사 다닐 때요. 예. 수석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렇죠. 노용래 시절에. 네. 그 문상호 전 사령관도 육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정보계통으로 빠지는 그 군인들이라는 사람들은 군에서 브레인 소리 듣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이런 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참나. 그래서 저는 어제 JTBC 보도 거기에서 나왔던 이 문건에 써있던 이 문장이 되게 섬뜩하게 느껴졌는데 예. 이 자백 유도죄 관련해가지고 스트레스와 고문을 반복해서 대상의 정신력을 약하게 한 뒤 약물을 투입해 무저항 상태로 만들어 회유나 협박에 굴복하게 만드는 방법 이렇게 그렇죠. 적었대요. 이게 네. 와 저는 이게 실제로 이렇게 적었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정말 만에 하나 실행이 됐다면은 누군가는 이 스트레스와 고문을 받고 약물을 투입 당해서 무저항 상태에서 억지로 지금 잘못된 말을 협박다 유도당하는 건데 예. 이게 21세기 인권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군 엘리트 출신들이 너무나 대담하게 그러니까. 아무런 죄의식 없이 기획하고 그걸 심지어 성문화약고 남겼었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이번 사태에는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철저하게 기록하고 파헤치고 징계하고 징벌하지 않으면 언제 반복될지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군 내부가 예.
이번에 방첩사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그 방첩사 스토리는 올해 1월입니다. 올해 1월에 뭐 이재명을 찍었냐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것들을 일종의 사찰을 했던 내용들이 지금 정황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고 JTBC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거는 현역 군인 그들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내부 고발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언론사인 JTBC는 방첩사에도 입장을 물어봤겠지만 그런 적 없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내부에서 그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군 내부에는 아직도 이 기운이 남아 있는 걸까요? 이게 방첩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허. 저도 이제 여러 군 조직으로부터 좀 듣고 있는데 정보사는 방첩사보다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정보사에 지금 가장 이제 특권 부대라고 했던 데가 이제 휴민트 부대잖아요. HID. 예. 거기가 이제 정보사 산하가 아니라 뭐 국방정보본부장 산하로 갈지 아니면 국방부 예. 장관 산하로 갈지 아직 개편안이 확정되지가 않았는데 우리 그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작살나게 생겼다 약간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드론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해체가 확정됐잖아요. 예. 그래서 뭐 해군이든 해병대든 육군에서 이제 파견을 오신 분들이 다시 이제 원대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이제 뭐 대통령 때문에 우리 밥그릇이 날아갔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방첩사 현직 그 군인이 JTBC에다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제보를 하고 있는 거는 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시작이다. 아니 그 예전에 조현천이라는 인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박근혜 탄핵 당시에 계엄을 염두에 두고 계획서를 만들었었고 그것을 따지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소환을 하려고 했더니 도망갔었죠. 이 도망갔던 인물이 언제 돌아왔는지 생각해 보면 윤석열 들어서고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내란의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 건데 관련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권은 바뀌더라도 군에서 오랜 시간 있었던 뭐 장성일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계급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뭐 향후라고 해서 이게 만심할 수 있는 구조는 또 아니겠다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민주당이 집권하고 나서 내란 청산 지겹다. 피로도가 너무 심하다. 국민의힘도 툭하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과거는 접고 미래로 나아가자 이런 얘기 하는데 얼마나 한가한 소리입니까? 이런 거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우리는 아직 내란 청산을 못했어요. 정리를 못했고 아직 밝혀야 될 것도 또 많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엄단하면서 역사에 이런 걸 다시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아직 이 12.3 비상계엄 한 지가 언젠데 저는 이런 보도들을 통해 가지고 아직 우리가 청산할 게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번에 이제 오혁진 기자 취재 내용들 몇 가지 볼 텐데 예. 윤석열 등이 추가 계엄 의혹 관련해서 합참 전현직 관계자들 소환을 했습니다. 특검에서. 예. 그러니까 근데 수사 자체는 답보다. 예. 왜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수사 상황을 좀 답보라고 본 이유가 과연 종합특검이 어쨌든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김명수 혐의를 이렇게 네. 입건을 하긴 했는데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적용시켜서 기소시킬 수 있을지는 내부에서도 좀 우려가 좀 많이 나옵니다. 법리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합참 그 전 법무실장이 본인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시작한 건 맞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김명수 자택이랑 뭐 예전 뭐 합참 청사는 그건 뭐 잘못된 뭐 오보다 이런 식으로 나오긴 했지만 몇 명이 더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제가 예전에 합참 관계자들이. 예. 그리고 이제 계엄사 관계자도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상원이랑 통화했던 사람들까지도 압수수색을 당했거든요. 총 4명이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갑자기 이제 주말 사이에 수사가 좀 급진적으로 좀 빨라진 감은 없지 않은 좀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조금 수사가 답보 상황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미 김명수 측에서 모든 증거들을 다 없애버렸고 그리고 합참 내부에서 관리했던 문건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파쇄했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이미 작년부터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 경찰과 내란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자료만으로 과연 기소를 할 수 있을까? 저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보다는 내란 방조 혐의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수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죠. 이게 지금 뭐 그 김명수라는 합참의장은 이제 자기가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이거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있을까 싶어요. 군인 조직이라는 걸 특징을 생각해 보면 그 외에 관련자들인데 지금 뭔가 약간씩 벗어나 있는 것 같은 사람들. 당시 대통령실에 있었던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 여기도 뭐 건건이 등장하잖아요. 뭐 최혜병 특검에서도 그렇고 건건이 등장하는데도 뭔가 자꾸 진행되는 건 없는 것 같고 뭐 우리 곽우신 기자도 뭐 최근에 본 기사 없죠? 네, 저도 사실 이슈 자체가 많이 좀 워낙 지방선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 이시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시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시원이
최혜병 특검에서 영장 청구해가지고 굉장히 강도 높게 수사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최혜병 특검이 당시에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시원을 구속시킬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좀 사라진 게 아닌가. 구속도 못 시킬 분들은 그럼 그 위로 올라가는 라인도 막혀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시원이 입을 통해서 이제 수사를 시작을 했죠. 그 이슈 그래서 종합특검도 지금 현재 과거 최혜병 특검팀과 같은 방식대로 좀 수사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발전되는 게 없다. 지금 예. 이런 얘기가 될 텐데 그 이종섭 전 국방장관, 그러니까 런종섭. 예. 우리 오혁진 기자가 쓴 기사 제목이 드러나는 런종섭 막후 세력이에요. 예. 막후 세력이라면 이것도 매력 있잖아. 예. 그러니까 사람 꼬시는 뭐예요? 막후 세력이? 그러니까 저는 이걸 약간 종교계 그쪽으로 좀 봤는데. 종교계. 예. 기독교. 예.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최혜병 특검에서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로 예. 김장한 목사까지 수사를 하려다 못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근데 종합특검에서는 거기까지 들여다보겠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최근에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씨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근데 윤석열 씨가 목요일날 참고인 조사로 그 소환 통보를 받았거든요. 예. 근데 종합특검에서는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 예. 소환 조사를 그 부른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뭘로 불렀는지 안 알려줌 아니에요 지금. 예. 근데 제가 파악한 내용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교계 쪽입니다. 네. 그다음에 대통령 관저. 그 수사와 관련해서 참고인 신분을 불렀는데 이게 강제할수가 없다 보니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합특검이 수사 의지는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저거 수사하고 싶고.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비어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과거 3대 특검이 수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일단 불러보고 얘기나 들어보자라는 건데 이게 일단 불러놓고 얘기를 들어보자가 아니라 확실한 물증을 갖고 그렇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종합특검에 확보해놓은 물증이 거의 없어요. 증거는 없고 정황은 있고. 네네네. 사실은 수사하는 쪽에서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한다라고 하는 거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그렇겠죠. 없고요. 이게 무슨 이 증언 관련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강제성을 띄울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확실한 증거들을 특검에서 갖춰놓고 사람을 불렀을 때 그 사람이 도망가거나 위증하지 못하도록 딱 해놓은 틀을 짜놓고 나서 그 계획하에 진행을 해야만 어쨌든 확실하게 증언을 따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정도 이제 역량이나 이제 배경 기반들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2차 종합특검도 많은데 만약에 이 성과가 좀 미진한 채 끝나면요. 국민의 레퍼토리 똑같을 겁니다. 거 봐라. 2차 종합특검 너네 하고 싶어서 해봤는데 없지 않느냐. 이제 정리하 이 프레임이 똑같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벌써 예상이 돼서 좀 안타까운 거죠. 이게 지금 윤석열이 참고인이라는 것 자체가 저번에 이시원을 불렀을 때 핵심 진술을 못 받아낸 거예요.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이시원 입장에서 저 아저씨가 시켰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를 부르면 되는 건데 뭐 그 얘기를 못 들었으면 뭔가 갖다 걸 게 없다는 거. 맞습니다. 이게 보도에 따라서는 어떤 뭐 참고인인지 뭔지 안 알려준 상태에서 윤석열을 소환한다라고 했을 때 뭐 특검에 무언가 카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보도들도 있었는데 지금 오혁진 기자 말은 오히려 뭐가 없는 것 같기도 하다. 네네네. 예. 노상원이가 야 이놈 지독한 놈이야. 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거. 자백 유도제? 네. 아니, 나 진짜,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그 얘기는 들었었잖아요. 고문 기구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야구 방망이니 뭐니 해가지고 무슨 수사단 만들어서 이 선관위 가가지고 그 부정선거 했다라고 이제 자백 받아내려고 고문 기구를 준비했다 이런 얘기는 들었었는데 이번에 지금 자백 유도제를 준비했다 이거 검토 문건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네. 야, 이게 지금 진짜 이 자백 유도제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이런 약물이 있나 하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신경 안정제하고 마약 성분하고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정말 정체불명의 괴 약물을 만들려고 했었던 거예요. 이거 보고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계엄이 성공했으면 최강욱 의원 여기서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 타고 실려가다가 중간에 폭삭 그렇지. 이거잖아. 폭침당하거나 아니면 이랬을 거 아니야. 저 같은 경우는 여론사꽃 자문하고 처음부터 관여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 보니까 이게 성관이하고 여론사꽃 관계자용이야. 딱 보면 지금 내용이 딱 보니까 그거야. 성관이 먼저 딱 정리하고 부정선거하고 여론사꽃 뭐 여론 조작했다 뭐 이런 걸로 지금 씌우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딱 보니까. 박지원 같은 사람이 주요 타겟이지. 딱 앉혀놓고. 자백 유도시에 그렇지. 작두 이거 딱 하면서 작두. 얘기해. 그러면 박시영
바로 얘기하지. 최강욱 시켰어요. 김어준 최강욱이 시켰습니다. 최강욱이 시켰어요. 김어준 최강욱이 간첩입니다. 또 뭐 말씀드릴까요? 이러면서 바로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하세요. 자, 정청래 죄 알려드릴까요? 네, 뭐. 아유, 진짜 이 자식들 이거 진짜 너무한 놈들. 이게 노상훈 얘는 사형시켜 사형. 아니 정말 그래서 그 문건에 보면 협상과 제일 처음에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고문 다음 단계로 자백 유도제 항목이 등장을 하는데 네. 이 방법은 이렇게 썼대요. 스트레스와 고문을 반복해서 대상의 정신력을 약하게 한 뒤 약물을 투입해 무저항 상태로 만들어서 회유나 협박에 굴복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너무 무시무시하잖아요, 진짜. 이거는 전시 상황에서 보통 이런 거 하지 않아요? 포로들 잡아갖고 뭐 맞아요. 이런 거. 근데 지금 이제 전시 상황도 이런 거 못하게 하죠. 예, 국제 뭐 기구 이런 데서 다 못하게 하고 있는 건데 이 정말 반인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형시켜 한다니까 노상훈은. 아 그날 요즘에 그거 뭐죠? 그 간첩단 비슷하게 그거 있잖아. 뭐 아니 그러니까 노상훈한테 그 범죄 조직 예, 단체 그거 범죄 단체 조직죄. 조직죄. 그거 적용하는 거. 맞아요. 예. 그 수사이단. 네네네. 그거 잘했어. 네. 그전엔 범단 수괴도 사형이거든 법정에. 그렇죠, 그렇죠. 사형이 있거든. 예. 그러니까 그거 해야 돼 이놈. 특검에서도 여러 가지로 되게 이제 검토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주목하고 예. 있죠. 이게 아니 사실 말로만 들었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를 그러니까 국방부 특수본에서 문상호가 진술을 구체적으로 했다는 거고 네. 이제 특검이 조만간에 문상호를 다시 불러서 네. 이제 소환을 한다고 하니까 특검에서도 이제 밝혀내겠죠. 국방부에서 한번 진술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노상원을 향해서 이제 이제 밝혀내겠죠 이거를. 네. 아 이거 심각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있었잖아요. 방첩사 간부 이것도 진짜 최강욱 의원이 주특기인데. 피해자잖아요, 피해자. 예, 예. 그거 최강욱 사단 한번 털었잖아 애들이 뭐 그 블랙리스트 나왔잖아 최강욱 블랙리스트. 근데 네. 이 얘네들이 정권 바뀐 다음에도 계속 뭐 정치적 성향 이런 걸 캐묻는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계엄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뭐 이재명 이재명 찍었냐 안 지지하는지. 찍었냐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그 간부들 네. 관리한다는 거 아니야. 관리하라 그러고 그리고 아직도 그 안에서는 분위기가 야, 이 계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던데 계엄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던데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봐라 막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 제가 문재인 정부 초반에 이제 각종 그 기구의 개혁위원회가 돌아갈 때 네. 제가 경찰 간부들 계시는 데서 그걸 얘기한 적이 있거든.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각 조직별로 예. 파시스트를 제일 많이 보유한 조직이 어딜 것 같냐. 파시스트. 네. 그러니까 윤어게인 같은 예, 이런 예. 생각을 하는 똘끼 있는 애들. 그런 사람들을 제일 많이 보유한 조직이 어딜 것 같냐. 어? 방첩사. 아니 그러니까 그냥 덩어리 크게 네, 뭐 네. 방첩사 1사단 5사단 따로따로 할까요? 아까 군, 경찰, 뭐 검찰. 국정원, 검찰 뭐 이런 거 쭉 감사원 뭐 이렇게 쭉 해보면 어디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군대 아니에요? 당연히 군인이 1등이지. 예. 꼴통들이잖아 위가. 군대가 1등, 국정원 2등, 경찰 3등 그런 순서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20%가 지금 있는데 예? 윤석열이가 잘못한 게 없다는 맞네. 사람이 맞아. 저한테는 40% 저희는 최소한 40%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 맞는 말씀. 걔들이 조용히 있겠어요 지금?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수덕수덕 하고 마찬가지 경찰도 마찬가지고 저 국정원 뭐 더 심각하고. 심각하지. 근데 그래서 기관장이 중요한 거라고. 정말 매 눈으로 자기가 조직장악을 해서 다시는 그런 생각 못하게 정말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고 경찰을 뽑아야 되는데. 경찰은 좀 바뀌나 진짜. 아니 그리고 이 기관들이 사실은 더 민주주의 교육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만약에 정말 대통령이 또다시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누군가를 동원시키려면 군, 경찰, 국정원 똑같이 그러니까 동원시킬 그게 문제라니까. 거잖아요. 이거 왕규백 장관이 잘해야 돼. 네. 진짜. 난 이번에 정말 제일 승질 났던 게 그런 거였어요. 여기 이제 그 병력 끌고 가가지고 뭐 저기 했던 사령관 뭐 이런 놈들이 88학번들이야. 88학번 이후 나이들이. 네, 예? 네. 그러면 87년 6월 항쟁 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네. 그걸로 민주정부가 수립되는 과정 이런 거를 보고 육사에 들어갔고 사람들이. 그 다음에 88년도부터는 소위 50청산 어쩌고 해가지고 네. 과거에 광주항쟁이 어떻고 그런 진실들이 막 나올 때 군대 가서 너네 사관학교 다닐 때 뭐 배웠냐? 그랬더니 군인이 절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고 뭐 쿠데타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는 거야. 그렇게 배웠다는 사람들이. 말이 뭐 배우고 뭐해.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 그렇게 다 가르친다고 가르쳐놨는데도 또 그러잖아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고치겠냐고. 아니 경찰은 뭐 그때 박근혜 때 어떻게 했어? 그만큼 경을 쳤으면 됐지. 또 그러잖아.
이 버르장머리를 고치려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양성 교육부터 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고. 아니 근데 안개국 장관한테 좀 팁 좀 많이 안 아니 주세요? 국방부 장관도 바쁜데 바빠?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생각하시는 그 강도나 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이제 걱정들이 있는 거죠. 대통령이 왜 여러 번 얘기했잖아. 그렇지. 국방부에 네. 대해서만.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방부가 조직도 크고 또 잘해야 돼. 장관이 일일이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럴 다 거예요. 끼리끼리 지네들 사관학교 기수 뭐 이런 걸로 있는데 지금 장관 하나 가서 딱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신경 많이 쓰고 애를 쓰셔야 되는데 지금 저게 방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육사 나오는 애들 네. 응? 네. 그냥 지네는 이걸 잘못해가지고 반성해야 된다는 사람보다 피해의식 있는 애들이 훨씬 많아 지금. 그렇잖아. 왜 육사가 싸잡아서 매도 당해야 되느냐. 아니 니네가 반란과를 나왔으니까 그러는 거지. 하는 짓이 다 육사끼리 모여가지고 했는 걸 봤으면 자숙을 해야지. 근데 얘네들은 일단 지네 밥그릇이 중요하니까 나 육사 나왔다고 나중에 또 이게 불이익 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살려면 우리가 뭉쳐야 돼. 이런 생각하는 것들이 또 많다고. 그래서 지금 각 부대마다 모여가지고 숙덕숙덕 하는 놈들 많이 있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것들을 부승찬을 다시 국방부 대변인으로 복귀시켜야 하나. 그러니까 가지고 아 참. 그러니까 이분이 어쨌든 그 내부 고발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현직 간부라면. 네, 근데 아니 뭐 본인의 이름이나 이런 건 밝히시지 네. 않았지만 네. 이제 내부 고발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런 고발을 한 건데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그 안에서는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분위기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뭐 자유민주주의를 뭐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정말 교육 훈련도 너무 중요하고 민주주의 교육도 계속 시켜야 될 것 같고. 방첩사나 뭐 이런데 인사들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예, 많이 뽑아냈죠. 그러니까 이제 뽑혀 나간 놈들은 놈들대로 그럴 거고 남아 있는 것들 중에서도 지금 낮고 이러면은 그때 표시나는 행동을 안 했으면은 그대로 또 남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네, 네. 그러면 또 숨어서 암약하는 거지. 그게 항상 그게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멸종될 거라고 기대하는 건 우리가 좀 무리고. 그렇지. 멸종 안 되지. 멸종은 절대 안 됩니다. 40%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고개를 쳐들고 저기를 하지 못할 분위기를 확실하게 만들고. 맞아. 그렇지. 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대통령의 지지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국민들이 지지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애들이 허튼 짓을 못 해요. 원래. 그래서 진짜 중요합니다. 그게. 네. 그리고 다음 정권도 이번 지방선거도 민주당이 압승하고 다음 정권, 다음 총선, 다음 정권도 민주당이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 애들이 기가 죽거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럼요. 다음에 저 내란 세력은 절대로 권력을 못 잡는다는 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그래야지 더 뭐랄까 멸종 속도가 빨라질 수 있지. 앞당길 수 있지.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면은 계속 준동할 겁니다.